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선주가 다시 이제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 홍준표 관련주에 주목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주, 특히 이제 대선주에 대해서 좀 특징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항상 새로운 주식, 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을 주식시장은 좋아합니다. 바로 테마가 그래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순환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테마가 오르고, 다음에는 또 얘가 오르고, 다음에는 또 얘가 오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죠. 그럼 이 종목들이 예전에는 애가 딱 대장이었어요. 이 대장인 애가 물론 지금도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장이 원탑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2등주들이 이쪽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3등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뭐 이제 꼴등주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 대장급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원탑으로 가는 애가 아니라 이 한 서너 종목 정도가 돼요. 자 이러면서 이 중에서 오늘은 얘가 가고 다음 날은 얘가 가고 그 다음 날은 얘가 가고 물론 일제히 갈 때 같이 가긴 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씩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나온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런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아주 땡큐다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MH 에탄올. 자, 일단 MH 에탄올이 오늘은 대장 역할을 했어요. 예.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MH 에탄올이 제일 먼저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선 이 1시간 만에 상한가로 그냥 분봉을 보니까 냅다 갔어요. 뭐 쉬지도 않고 그냥 누가 따라올까봐 빨리 올려가지고 상한가로 그냥 안착을 딱 해버리고 끝. 예,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풀리고 끝났습니다. 오늘의 대장주로는 MH 에탄올인데, 근데 이제 아직 차트상의 모습을 보면은 시세가 그렇게 막 뻗어나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13,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집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예. 나오고 눌리고 또 올라오고 눌리고 올라오고 또 조정받고 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아마 갭이 이제 좀 높게 뜨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MH 에탄올 부근에서도 이 14,000원대 자, 이 부근대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한가가 나와서 이제 위에 꼭대기에서 이제 공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좀 조정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홍준표 관련주는 민주당 경선 랠리가 이제 일단 시작이 했죠.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 충청권으로 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어쨌든 좀 유리하다. 지지율 면에서는 좀 잘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국민의힘 경선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자, 이 부분이 시작이 되고 한 10월 달 정도의 경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10월 달 경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홍준표 관련주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또 올라오고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딱 관심 종목 창에 넣어놓고 있다가 봐요. 오늘은 MH 에탄올, 그 다음에 무학, 그 다음에 보강산업 이런 애들이 오늘 TPC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홍준표 관련주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한국선제, 그 다음에 경남스틸,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 이런 종목이었어요. 자, 봐요. 제가 이 한국선제도 보시면 이때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급등하는데 봐요. 요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신고가 내는 종목들, 요런 애가 더 간다. 근데 주가가 가고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급등주를 잡는 최고의 요령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집어넣었어요. 요 노란 띠가 있는 이거 있죠, 노란 띠. 이 노란 띠가 있는 게 이 거래량이 빵 터진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조금 덜 터진 애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애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고점 이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그 자리를 계속 이제 넘으려다가 못 넘고 횡보를 쭉 하다가 거래량이 또 빵 터지면서 넘어요. 이게 사실은 거래 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진짜 백입니다. 이 1000억 이상. 뭐 한 2000억 정도 이런 테마주들이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 이 정도 터지면요. 예, 아주 땡큐입니다. 이때 거래량이요. 5000억이 터졌어요. 5000억. 그래서 제가 한국선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00억이 터지면 얘가 시가총액이 3000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3000억짜리가 하루 동안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보다도 거의 2배 육박하는 5000억이 넘게 터졌다. 이날 보면은 5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거래량 이때는 한 3000억 정도 터졌는데 3000억 정도 터진 거래량을 뛰어넘는 실력이에요. 이른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기준봉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려와 주잖아요. 그럼 땡큐입니다. 예, 근데 잘 안 내려오죠.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세력들이. 예, 그러고 나가지고선 위에서 자 봐요. 요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있죠. 자 요렇게 뭐 상한가도 좋고 장대 양봉도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한 3등분을 해요. 네?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줄 긋는 게 있어요. 이 HTS에 자 요렇게 좀 크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예? 이렇게 딱 요 선 걷는 이 저기 도구가 있어요. 요걸로 딱 하면은 예, 선이 이제 대충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선이 거졌죠. 요 선에 요 3분의 1 자 봐요. 요 사이 봐요. 요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주가가 최소 한 3일 동안 놀아. 이러면요. 요런 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뭐 여기서 놀다 조금 위에서 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놀 수도 있고. 어쨌든 3분의 1 윗지점에서 놀고 있으면 네, 요거를 바로 고가놀이 패턴이다. 이렇게 불러요. 고가놀이. 즉 뭐예요? 야, 이거 가긴 가는데 홍준표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 게 다 입수가 됐어요. 얘는 세력들한테는. 이거 조금 있으면은 또 이 리서치 센터에서 지지율이 홍준표가 높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보다도 정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준비를 딱 해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발표를 하잖아요. 리서치 기관마다. 그러면은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 며칠 날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가 발표하면은 딱 올리고 발표하면 딱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고가놀이 하는 거 보고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간다 이제. 그럴 때 거래량이 터지면 돼야 안 돼요? 거래량 터지면 안 돼요.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거래량은 줄어들어야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져요. 그런데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은 반대잖아. 반대. 그걸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이다 이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면은 요거는 땡큐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요 사이에서 쫙 주가가 이제 3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갔고 이날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뭐 1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가가 높게 떠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위에서 장대 음봉이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고점의 신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진짜로 판 게 아니고 가짜로 판 거고 세력들은 판 게 아니고 개미만 팔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간다는 신호다. 그랬더니 오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오늘 뭐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과 이걸 볼 줄 알아야 자, 거래량 그리고 캔들 그리고 이평선 3요소 이 차트의 3요소라고 불리는 이 바로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
요게 3요소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딴 거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고, 보조적으로 좀 매수를 할 때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초보자들이 모르니까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표시를 갖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이거는 이제 올라간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한국선제도 무려 20% 넘게 급등을 해줬고, 자, 그리고 경남스틸도 봐요. 경남스틸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확 줄죠. 예. 근데 얘는 이제 11선 따라서 쭉 갔어요.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가다가 이때였죠. 자, 봐요. 이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려놓고선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3일 동안 더 이상 안 가고 고가놀이를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얘 가려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이렇게 어제는 다 똑같이 이제 시가가 크게 상승한 공중에 붕 뜬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얘는 경남스틸도 반등이 또 크게 나왔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들어가라는 얘기는 이제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면요 조정이 한번 살짝 나와요. 예, 그러면 조정 나왔을 때 또 들어가면은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막 올라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한 3일 동안 떨어졌었어요. 또 한 이틀 동안 떨어졌었고, 그리고 한 3일 동안은 옆으로 기면서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기었다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물론 뭐 내일도 한번 칠 수도 있어요. 연달아서 슈퍼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다. 예, 경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민주당도 보면은 순회를 하면서 이제 충청도 갔다 뭐 어디 갔다 지방 순회를 하면서 경선을 이제 이 예비 경선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비 경선이 이제 나올 때가 되면은 주가가 그 전까지는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남스틸, 한국선제가 일단 정배열로 가는 1차 시세에서는 대장급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근데 그동안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전일에 이 음봉이 나오고, 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니까 오늘 이제 빵 쳤어요. 그럼 홈센터 홀딩스도 조정 나오면요, 예, 또 반등 나옵니다. 일단 5일선 부근에 조정 나오면은 반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온 다음에 또 한번 올리게 됩니다. 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데, 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그래서 대선주 많이 얘기를 많이 했죠. 시작을 했죠. 다시.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1차적인 상승은 나왔다. 자, 그러면 2차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조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2차 상승을 우리는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타이밍이 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봐야 될 종목이 보강산업이에요. 보강산업 보면은 봐요. 얘도 지금 보면, 자, 이때 상한가가 한번 빵 나오면서 바닥에 있는 애를 끌어올렸어요. 이 거래량이 빡 터지고, 이때는 띠가 연두색 띠죠. 그러니까 연두색 띠라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이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1,000억은 안 넘었다. 1,000억은. 네, 1,000억은 안 넘었지만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다. 이제 최소한 한 1,000억 근처까지는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밀리죠. 쭉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죠? 쫙 하다가 주가가 한번 살짝 밀려도 엔벨로프를 딱 지지를 하고 또 반등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박스권 8,000원대라는 이 박스권을 무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동안 횡보시켰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시키는 상한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강산업도 근데 상한가 출현시키는데 보니까 거래 대금이 2,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면 땡큐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뭐 내일은 상한가 갔으니까 시가가 떠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달려 있을 텐지만, 달려 있고 나서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음봉이 최소한 한두 개 정도, 뭐 한번 이제 쭉 떨어진다? 아유, 그러면 이거 끝났나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개미를 털기 위한 조정이고, 그 개미를 털 때에 세력이 또 싹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세력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 수익을 짱짱하게 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강산업이 나중에 한번 조정이 나오면 얘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1차입니다. 이 한국선제나 경남스틸은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포인트였고 이미 많이 좀 올랐고 다시 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보강산업이나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의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 그래서 아유 이거 상한가 나왔는데 다 올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보강산업이 오늘 상한가 갈지 안 갈지를 이 세력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운 좋게 보강산업 들고 있었는데 상한가 가면은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알고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운이나 정보에만 매달려서 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때리는 이러한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보강산업 같이 신호탄이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강산업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한번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강산업도 한번 조정 시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이 3일. 근데 3일은 사실 이게 이제 이 초창기 처음에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8월 달부터 시작된 대장주였죠. 예, 그래서 3일은 이 3,000원짜리가 이 8,000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갔어요. 예, 근데 물론 이런 종목이 더 갑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가는데 항상 보세요. 이렇게 막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죠. 또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죠. 또 급등 나오고 조정이 또 나오겠죠.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때 사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보면은 아직 아주 급등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 지난 3월달 4월달 이때에 이 윤석열 테마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의 초창기 모습이다 이거예요. 윤석열 테마주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 덕성 이런 종목 이제 또 뭐 웅진 이런 종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보면 이 올라간 게 이 덕성도요 한 6,000원짜리가요 6,000원짜리가 올라간 게 한 달 내내 올라갔어요. 한 달 내내 올라가가지고 6,000원짜리가 3만원 넘게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주종이 쭉 나와서 엔벨로프에서 또 반등이 나와서 또 쫙 올라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이 경선에서 뭐 이긴다든지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제 전부 이제 홍준표 쪽으로 그 시선이 쏠려 주식시장에서 얘기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홍준표 관련 쪽으로 시선이 쫙 쏠려 있고 수급이 몽땅 다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세력이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덕성도 들고는 있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 아, 윤석열이 언제 올라오나, 지지율이 언제 올라오나 이제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율 올라온다 그래서 막 그렇게 올라갈 거나 그건 아니에요. 작업을 아직 안 했어요. 다 많이 해먹었거든 지금. 작업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것도 봐요. 이 종목 지금 3월 달부터 봐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상한가 치면서 이때 가격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10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몇 달 동안 올라갔어요? 3월 달에서 4월 달 한 달 내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달 정도 조정 받아요.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또 올립니다.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도 지금 9월 달이니까 10월 달 이 경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물론 이때의 윤석열의 이 어떤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그러한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홍준표 쪽에 특별한 악재가 안 나온다면은 올라갈 거고 악재가 한번 빵 나오잖아요. 근데 심각한 악재가 아니면은 한번 떨어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세력들이 지금 작업을 잔뜩 해놓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종목에다 박아놨는데 이거를 뭐 갑작스러운 악재가 한 번씩 딱 나오면은 저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털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야죠. 올리면서 팔아야 됩니다. 떨어뜨리면서 팔지는 못해요, 세력들은. 떨어뜨리면서 팔지는 못해요, 세력들은. 항상 올릴 때 양봉에서 파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보면은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경자요, 경자.
이 경자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위자 이런 게 붙는데 이때 애니능률이나 뭐 덕성이나 덕성 우선주나 이런 종목들은 예, 그 당시에 경자 위자 막 이런 게 붙었었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관련주는 경자 붙은 애가 이거 3일 하나예요. 3일만 이제 많이 올라가요. 3일만 그동안 한 달 내내 올려가지고 이 3일만 경자가 붙었고 나머지는 아직 경자가 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경자가 붙을 때까지는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급등주들은 결국 경자가 나와야 일단 경자구나. 그리고 이제 단기 과열에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경자도 없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항상 음봉에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이제 오늘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전주부터 홍준표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 올랐으니까 또 꼭대기에서 사지 말라는 또 이 소리를 또 해야죠. 꼭대기에서 사지 말고 떨어지면은 진입의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늘은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또 이 급등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조정 시에 또 한번 이제 이 매수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LNF 같은 종목이 지난번에 이게 살짝 찍고 갔는데 아주 정확하게 딱 엔벨로프를 찍고 역시 엔벨로프 찍으니까 반등이 또 아주 이제 멋지게 이렇게 좀 나와줬습니다. 2차전지는 어쨌든 올 1년 내내 봐야 될 종목이죠. 예, 지난 7월 달에 2차전지 랠리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삼성 SDI하고 더불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였어요. 이게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쭉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멋지게 이제 한번 올랐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 LNF, 이거는 이제 LG 쪽이죠. LG 배터리 쪽에 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BM은 이 삼성 SDI, 삼성향 이 양극재 공급하는 업체.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중에서 아주 강세를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은 에코프로 BM하고 LNF예요. 삼성하고 LG 양쪽에 삼성 쪽에는 에코프로 BM, LG는 또 이제 LNF 이렇게 두 종목만 딱 기억을 해주셔도 이런 종목들이 엔벨롭에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내린다든지 그러면은 또 반등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이 엔벨롭이라든지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인데 조금 LNF 같은 경우에 요번에 여기 고점 못 가잖아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요 13만 원까지 만약에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러면은 진짜 짧게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못 가고 여기까지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 요게 산봉이에요. 예, 산 모양이죠. 헤드앤숄더 모양이기 때문에 헤드하고 이제 어깨, 헤드앤숄더 모양이고 산 모양처럼 생겼죠. 또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락 신호예요. 근데 그전에는 산 모양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모양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 안 나오려면 여기서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13만 원 돌파를 해줘야 돼. 해주고선 떨어지면 산 모양은 아니죠. 헤드앤숄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게 중요한 기로입니다. LNF는 그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뭐 산 모양이 없어요, 아직. 예.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대신 이제 위 전고점이 있지.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은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올라선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또 샀을 때 반등이 나와요. 만약에 이 고점을 못 넘고선 떨어지면은 물론 엔벨로프에 조금 안 왔는데 나중에 엔벨로프에 오면은 엔벨로프에서는 20일 정도 선까지의 반등을 보는 겁니다. 반등 이후에 이제 추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꺾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때 7월 달에 이때 말씀드렸죠. 22만 원대. 이때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땡큐 한 거고, 안 그렇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분들은 제가 딱 시나리오를 그려드릴 테니까 요대로 해야 돼요.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매수, 못 오르고 내리면은 그냥 진짜 짧게만 보는 거, 이렇게만 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나
예,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도 엔벨로프에서 지지받으니까 이제 다시 21선까지 다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은 21선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건 봐야 돼요. 올라갈지는. 예. 일단 지금은 조정장 속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추세가 아니에요. 예, 일단 꺾였고, 그리고 이제 엔벨롭은 하락장에서의 반등을 먹는 기법이니까 반등 먹었으면은 끝. 그리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좋고,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다시 5만 원대로 올라선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때는 또 매수. 예. 안 그러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짧게만 본다. 요렇게만 지금 딱딱 봐야 됩니다. 예.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를 했죠. 이때 한번 가는가 싶었는데 조정받고선 다시 이제 올라요. 그럼 요번에 올랐을 때 저 윗꼬리 달린 이 캔들, 이게 이제 핵심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돌파시켜 줄 정도로 가게 되면은 더 가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 나온 다음에 이 2만 원대 돌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를 해서 이 윗꼬리까지 먹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떨어지면은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일단 또 조정권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쭉 주고 있는데, 이 반등 나오고 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는 2만 원대 돌파를 갖다가 한번 지켜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다고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2차 전지는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점에서의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좀 기간 조정, 좀 또 올라가다가 말고면 또 조정. 조정인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지 말고 올라갔을 때 돌파를 갖다가 꼭 봐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이제 이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죠? 예, 이런 종목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시청자 영상 시간에 또 개별적으로도 또 전화로 드려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문자로 이 매수가 또 평단가 갖고 있는 사연 뭐 이런 것 정도를 이제 좀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